수식 작성 규칙. 수식을 작성할 때는 맨 먼저 는, 등호 또는 더하기 기호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수식의 문자열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큰 따옴표로 묶어줘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큰 따옴표로 묶어줘라. 문자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수식 보기. 수식 보기 같은 경우는 컨트롤 플러스 틸더 키를 누르게 되면 입력한 수식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또 한 번 누르면 결과가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수식 보기와 수식의 결과 보기 상태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엑셀 옵션의 고급에 가게 되면 계산 결과 대신 수식을 셀에 표시, 얘를 갖다가 선택이 되어 있거나 또는 수식 탭에 수식 분석 그룹에 수식 표시가 있어요. 얘를 갖다가 선택하게 되면 수식이 보여진다라는 거고, 바로 가기 키 컨트롤 플러스 틸더 이렇게 수식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셀 서식 대화 상자의 보호 탭에서 숨김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워크시트를 보호했을 때 수식 입력줄에 원본 수식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 셀 서식 대화 상자 컨트롤 플러스 1번 들어가서 보호 탭에서 숨김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워크시트를 갖다 보호했을 때 수식 입력줄에 수식이 안 나타난다. 이것도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 지금 는 100 더하기 200 더하기 300 여기를 범위 설정을 이렇게 한 다음에 F9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상수로 바뀌어요. 그것도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엑셀은 자동 계산이 되지만 수동 계산이 됐을 때 다시 계산하는 것도 F9예요. 이것도 신경 쓰시고, 여기 이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 설정하고 F9를 눌렀을 때 이렇게 상수로 변환되더라라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연산자의 종류인데요. 더하기, 그다음 빼기. 이건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거고, 그다음에 곱하기는 에스터리스크 별표예요. 나누기는 슬래시고, 그다음에 퍼센트는 백분율, 곱하기 100의 효과, 그다음에 거듭 제곱, 지수, 거듭 제곱 또는 지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산술 연산자고, 비교 연산자 같은 경우는 크다, 초과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다음에 작다, 미만. 그 다음에 얘는 크거나 같다 이상,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이하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상 이하.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절대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 안 해요. 이상 이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요. 초과 미만. 왜요? 어렵게 하려고. 그 다음에 같다, 그리고 같지 않다 이렇게 생겼어요. 같지 않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문자열 연산자는 앰퍼샌드예요. 얘는 두 개의 데이터를 하나 연결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는,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박달, 큰 따옴표 앰퍼샌드, 큰 따옴표 나무, 큰 따옴표, 그러면 박달 나무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 수식 는 100, 그 다음에 앰퍼샌드, 큰 따옴표 점, 큰 따옴표, 그러면 100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앰퍼샌드 문자열 연산자 잘 사용됩니다. 시험 문제에서도 잘 나오고요. 나중에 함수 배울 때 컨캣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랑 같은 기능을 해요. 그때 다시 보기로 하고, 그다음 이번에는 참조 연산자인데 콜론이 있어요. 콜론은 범위 연산자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때 사용을 한다라는 거고, 쉼표는 구분하는 겁니다. 구분 뭐 A1 셀, A5 셀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다라는 거고, A1에서 A2 콜론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범위, 쉼표는 구분. 그다음 공백은 교점 연산자예요. 교점. 그래서 두 참조 영역에 교차 지점이 있는 참조 영역을 지정한다라는 거고, 교점 공백은 예를 들어서 A1에서 D에 7, 그다음에 한 칸 띄고 C의 5에서 E의 7, 두 범위의 교차 지점 C의 5셀부터 D의 7셀까지 참조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공백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공백. 이거는 이제 샵인데요. 이 샵 같은 경우는 분산 범위 연산자라고 불러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동적 배열 수식에서 전체 범위를 참조하는 데 사용됩니다. 동적 배열 수식. 우리가 엑셀 2021로 오면서 동적 배열 함수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는데 우리 시험 기준에는 많이 추가가 되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 분산 범위를 자동으로 선택한다라는 거. 는썸 가로 열고 A2 샵 이러면 A2 셀을 기준으로 분산 범위의 합계가 구해진다. 그래서 샵은 분산 범위 연산자예요. 얘는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는 시퀀스 가로 열고 10 그러면요 1부터 10까지의 번호 순서를 구해주는 함수인데 이 시퀀스는 우리 시험 버전에 해당되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두기만 하시면 돼요. 그럼 1부터 10까지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래 놓고 는 sum 합을 구하라 라는 뜻이에요. 이 함수는 그래 놓고 a의 1 그래 놓고 이 샵을 주게 되면요. 샵을 주게 되면 a1서부터 a10까지 범위를 자기가 잡아버려요.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해준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는 sum a1 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퀀스 함수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 샵이라는 거는 분산 범위 연산자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동적 배열 수식에서 전체 범위를 참조하는 데 사용된다. 이제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분산 범위를 자동으로 선택한다 라는 거 샵이 쓰인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수식의 오류값은 시험 문제에서 잘 나와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 샵이 여러 개가 나타나는 현상은 좁아서 그런 거예요. 좁아서. 그래서 열의 너비를 늘려주면 정상적으로 표시가 된다. 그러니까 열의 너비가 좁다. 샵샵샵샵. 그 다음에 value 에러 같은 경우는 value가 수치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치를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에 결론적으로 함수의 인수를 잘못된 값을 사용했을 때 value 에러가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샵 div divide 나누다 라는 뜻이거든요. 슬래시 0 느낌표 0으로 나눠서 그래요. 0으로 나누는 경우에 name이라는 건 뭐예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함수 이름이나 정의되지 않은 셀 이름을 사용한 경우에, 그래서 수식에 잘못된 문자열을 지정한 경우에도 name 에러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샵 na not available 쓸 수 없다. 뭐예요? 못 찾을 때. 찾기 함수에서 결과값을 찾지 못한 경우에 not available. 그 다음에 수식에서 잘못된 값으로 시도했을 때 not available. ref는 reference 참조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셀 참조를 잘못 사용했을 때 ref. 그 다음에 num은 numeric 숫자. 여기서 이제 넘버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숫자가 필요한 곳에 잘못된 값을 지정했을 때 생기는 오류다라는 거죠. 각각의 오류 값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 되고, 널이라는 거는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교점 연산자, 우리 공백 기억나시죠? 교점 연산자를 사용했을 때 그 교차 지점이 없을 때 널 에러가 떨어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샵 스필 느낌표. 스필은 뭐예요? 뭔가 쏟아져 버린 거죠. 흐르다, 쏟아버리다 이런 뜻이 있는데, 얘는 이제 동적 배열 함수에서 발생하는 오류인데, 동적 배열 함수가 사용된 동적 배열 수식에서, 그러니까 동적 배열 함수를 썼으니까 동적 배열 수식이죠. 여기에서 동적으로 반환되는 분산 범위의 셀의 개수가 다른 값이 입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값이 쏟아져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부족할 때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분산 범위의 셀의 개수가 부족할 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오류를 해결하려면 분산 범위에 쏟아져 있는 값, 입력된 값을 삭제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스필의 사전적인 의미, 흐르다, 뭔가가 쏟아져 있다, 이런 뜻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샵 calculation 그러면 계산이란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할 때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얘는 배열 오류인데 중첩돼 버리는 거예요. 배열이. 그래서 발생하는 오류다. 그래서 중첩된 배열 오류고, 배열이 포함된 배열 수식을 입력하려고 할 때, 당연히 배열이 포함된 배열 수식이죠. 입력하려고 할 때 발생한다라는 거고, 이 오류를 해결하려면 두 번째 배열을 제거하라. 중첩된 배열 오류이기 때문에 두 번째 배열을 제거하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배열 수식이 빈 집합을 반환할 때 당연히 빈 배열 오류가 발생을 하겠죠. 이 오류를 해결하려면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러니까 제대로 수식을 입력해라 이거죠. 함수의 인수를 추가해 줘라 라는 거죠. 이게 바로 calculation 오류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수식 분석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로 수식 탭의 수식 분석 그룹에 가게 되면 참조되는 셀 추적이 있고 참조하는 셀 추적,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얘는 말 그대로 셀을 추적하는 건데 화살표로 나타내줘요. 그래서 참조되느냐 참조하느냐 그 개념이에요. 가겠습니다. 2의 4셀, 지금 여기 홍길동의 합계 168이 구해졌잖아요. 이 168이 어떤 점수가 더해진 거예요. 국어에 78, 영어에 90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168점이 참조되는 셀을 갖다가 추적하라 그 개념이에요. 볼까요? 2의 4셀에 지금 2의 4셀에 요 합계 168이 구해진 홍길동의 합계에는 수식 는썸 C의 4에서 D의 4 요 두 개를 갖다가 합한 거예요. 썸 함수를 가지고 요게 입력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2의 4셀에서 168에서 참조되는 셀 추적을 갖다가 클릭을 하게 되면 168이 구해지는 참조되는 셀들을 갖다가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게 되면 수식이 참조되는 셀로부터 연결선이 표시가 된다 그 뜻이에요. 화살표로. 그 다음 또 갈까요? 요번에는 D의 6셀 한 엑셀에 영어 점수, 그 다음에 C의 7 곽영일의 국어 점수, 여기에서 참조하는 셀 추적, 바로 이제 참조하는 셀 추적 이 메뉴를 갖다 클릭을 하게 되면 82를 참조하는 셀을 추적해 준다는 얘기예요. 82를 참조하는 거 여기잖아요. 합계. 그러니까 157이 얘를 참조해서 157이 구해졌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82를 참조해서 339가 합계가 구해졌다 이 뜻이에요. 또 곽영일의 국어 88점을 갖다가 가지고 합계를 구했다. 그다음 아래도 마찬가지로 292 국어 88을 갖다 가지고 참조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D의 6셀이나 C의 7셀로부터 D의 6셀이나 C의 7셀을 참조하는 수식까지 연결선이 표시된다. 말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요. 아주 간단한 개념이에요. 참조되는 셀 추적, 말 그대로 수식이 입력된 셀에서 참조되는 셀을 추적하겠다라는 거고요. 참조하는 셀 추적은 값이 입력된 셀을 참조하는 셀을 추적하겠다. 그 다음에 연결선 제거 같은 경우는 참조되는 또는 참조하는 그 연결선을 한꺼번에 제거해 줘요. 그래서 모든 연결선을 갖다 한꺼번에 제거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참조되는 셀 연결선 제거, 얘는 마찬가지로 참조되는 셀만, 그 다음에 참조하는 셀 연결선 제거, 얘도 참조하는 셀만 연결선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둘 다 지울 때는, 한꺼번에 지울 때는 연결선 제거, 모든 연결선을 제거하기 때문에 얘를 사용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식 표시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하죠. 시트의 수식을 갖다가 표시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 가기 키,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컨트롤 플러스 무슨 키를 누르면 돼요? 틸더 키 또는 어금기호,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수식 표시 같은 경우 컨트롤 플러스 물결 표시 틸더 키,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같이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류 검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오류를 검사해 준다라는 거예요. 데이터의 오류를 갖다가 검사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수식 계산, 말 그대로 수식을 계산해 줘요. 그래서 수식 계산 창을 갖다 표시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조사식 창 같은 경우는 조사식 창을 갖다가 표시해 줍니다.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의 4셀에 썸 함수를 가지고 합계를 구했어요. 그랬을 때 수식 대배 수식 분석에 와서 참조되는 셀 추적, 방금 전에 입력된 썸 함수, 그 수식이 참조되는 셀 추적하겠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168을 구하려면 참조되는 셀이 무엇이냐? 78, 90 여기다라는 거죠.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내 주는 거, 그게 바로 참조되는 셀 추적이에요. 또 갈까요? 이번에는 한 엑셀에 81점 참조하는 셀 추적을 클릭하겠습니다. 81점을 참조하는 셀을 추적하는 거예요. 어디에요? 81점을 참조해서 합계를 구한 157, 그다음에 339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참조하는 셀 추적이에요. 말은 어렵지만 간단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오게 되면은 연결선 제거가 있거든요. 연결선 제거를 누르면 한꺼번에 다 제거가 되는 거고, 참조되는 셀 연결선 제거, 얘는 참조되는 셀, 그 다음에 참조하는 셀 연결선 제거. 그래서 여기서 아까 우리가 연결선 제거를 누르면 다 삭제되는 거고, 참조되는 셀 삭제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참조하는 셀 연결선 제거, 그러면 제거가 돼요. 그래서
연결선 제거를 누르면 다 삭제되는 거고, 참조되는 셀, 참조하는 셀 연결선 제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갈까요? 이번에는 수식 표시. 수식 표시는요, 컨트롤 플러스 틸더 키를 눌러도 되고, 이 수식 표시를 누르게 되면 사용한 수식이 이렇게 나타나요.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되는 기능이죠. 시험 문제에서도 잘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수식 표시, 컨트롤 플러스 물결 표시, 틸더 또는 어금기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류 검사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누기를 할 때 0으로 나누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오류가 떨어져요? 샵 디바이드 슬래시 0 느낌표 오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류 검사를 눌렀을 때 이렇게 오류를 갖다가 검사해 준다라는 거죠. G4셀 오류는 10을 0으로 나눴다. 0으로 나누기 오류 이렇게 나타내 준다라는 거고, 또 이 오류에 대한 도움말 계산 단계 표시 또는 오류 무시, 그 다음에 수식 입력 줄여서 편집, 이렇게 또 옵션도 있고 엑셀 옵션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식 오류 검사고, 수식 분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오류 검사고, 그 다음에 수식 계산 같은 경우는 수식 계산을 누르게 되면 지금 방금 전에 우리 168이 구해진 거는 sum C에서 D의 4 요걸 갖다가 계산을 누르게 되면 168 이렇게 계산을 해줘요. 바로 그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조사식 창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이 조사식 창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지금 합계를 여기다가 구했어요, 우리가. 근데 여기다가 합계를 구하지 않고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도 삭제하기를 하고, 시트 2에 가서 여기에서 우리가 합계를 구하려고 해요. 합계. 시트 목적상 이제 여기다가 합계를 구할 건데, sum, 그 다음에 여기에 합계는 이렇게 두 개를 합한 홍길동의 점수예요.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합계가 여기에 구해졌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앞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사식 창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168을 갖다가 조사식에 추가를 하는 겁니다. 추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 합계도 조사식 추가. 그러면 조사식 창에 추가가 되고요. 얘는 도킹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도킹도 가능하다라는 거 상하 좌우 그것도 좀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시트 1에 가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홍길동의 78 점수가 100점으로 바뀌었을 때 요 168 지금 합계는 여기 없잖아요. 이랬을 때 여기에 어떻게 돼요? 값이 190 그 다음에 653으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기능이 바로 조사식 창이에요. 네, 섹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